이번 시간에는 원클릭을 활용한 슬기로운 상담 2편 보존, 보철, 구강외과 편입니다. 자, 상담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네, 상담하면서 아마 환자분들하고 항상 옥신각신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느끼면서 진료를 진행하시면서 의문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의문사항들을 저희들이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아마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보존 파트 또는 보철 파트, 구강외과 파트에 이렇게 차례대로 사례별로 어떤 설명들이 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존 파트예요. 자, 보통 환자분들이 접수를 하게 되시면, 자, 우리는 어떤 설명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말로 보통 설명은 하죠. 자, 그런데 말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뭐 사진이랄지 아니면 뭔가를 활용했을 때 환자분의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원클릭 안에 보면 원코디라는 탭이 있어요. 자, 환자분 접수를 잘 진행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원코디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원코디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수식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어요. 어떤 버튼을 누르시든지 많이 눌러보시고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줄 때 요거 화면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존 파트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리다고 오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50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50에서 100세. 요즘 100세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 CC, 이 중에 시려요라는 CC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환자분이 시려서 내원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치아가 살짝 균열이 간 경우도 있고 잇몸이 살짝 내려가서 치은 퇴축이 되면서 치근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시렸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부분이죠. 자, 이 시린 치아에는요, 불소 바니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불소겔 또는 이온 도포법, 네,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 보험 청구에서 지각감인 처치 가해 단순에 해당하는 글루마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해서 바른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자, 시림에 대한 효과는 환자분들이 그 찬물에 대한 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시림에 대한 효과를 많이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자, 물론 이 시림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뭐 완치가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림에 대한 처치를 잘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고요.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린 거를 계속 했는데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패여서 상아질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자, 이런 경우에는 레진으로 떼워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진 필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를 보험으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비급여 레진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보험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재료는 쉐이드가 조금 덜 맞아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떼었을 때, 보험이 되는 재료로 떼었을 때는 색깔이 좀 표가 나서 어르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비급여 레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쉐이드가 잘 나와 있어서 자기 치아랑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제 금액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관련된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비급여에 관련된 걸로 할 건지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지겠죠. 자, 이런 포인트들을 잘 뭔가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충치 치료예요. 자, 아이들한테 유치에 관련된 충치 치료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저희 치과는 노인 위주로 많이 보지만 소아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에 관련된 충치 치료입니다. 자, 이렇게 레진으로 떼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에게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과정 또한 부모님들한테 잘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자, 유치의 전치에는 보통 레진을 하지만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레진을 하기도 하고 글래스 아이노머나 뭔가 다른 재료를 진행하기도 하죠.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충분히 먼저 설명을, 장단점을 잘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치 치료는 이렇게 레진으로 떼우는 경우는 그나마 치아 색깔하고 비슷하지만, 자, 아말감이라는 재료 있었죠? 아말감이라는 재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좀 도드라져요. 그쵸?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글래스아이노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질이 약간 약하죠. 하지만 얘도 또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인데, 자,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아마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는 아마 의사 선생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주시는 것도 상담의 하나 기본이고요. 자, 그런데 충치 치료했을 때 이런 재료들의 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깨진다든지 아니면 글래스아이노모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치아와 레진의 이 사이에 약간 이렇게 간격이 뜨죠. 자, 이런 경우에는 2차 후식이 생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치과에 일단 정기검진도 내원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런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또 재료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원코디 이렇게 자세한 사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신경치료입니다. 자, 신경치료를 진행했을 때, 보통은 이제 신경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까지, 근접한 경우에 통증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다 보면 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대치 코어를 만든 다음에 크라운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근관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크라운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셔야 되는 이유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 신경을 제거하는 역할은 그 치아 자체가 고목나무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할 때 치아가 잘 깨지죠. 이 깨진 치아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 전에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철물을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신경치료는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해요. 유치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보철물 진행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케이 하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는 편이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뽑아야 되는 치아를 가지고 자꾸 신경치료 해달라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신경치료하는 도중에 예후가 불량해서 발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근관치료의 이런 예후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보통 3번, 4번은 진행하셔야 되시고 치과에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환자분들은 한 번에 다 끝내달라는 환자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치과는 특히 신경치료는 한 번에 잘 끝나지 않고 치아 상태에 따라서는 더 많이 여러 번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원 횟수를 먼저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신경치료 첫날 발수를 진행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민감해하세요. 많이 아파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분이 집에서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면 진통제를 따로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면 돼요. 자,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이 무조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환자분들은 내가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안 아프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 도중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컴플레인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시작하는 첫날 통증이 중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설명 들으시고, 그때는 진통제를 추가로 드시고, 만약에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치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 것도 상담 하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이렇게 신경치료를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보철물까지 하셔야 된다는 사실도 같이 설명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보험 파트에서 근관치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죠. 사진 방사선.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단했을 때 신경치료 시작하는 첫 진단 방사선, 그리고 워킹렌스 재는 사진, 그리고 가압 근관 충전 후의 사진.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사진은 저희는 매뉴얼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 근관 치료할 때 방사선도 같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하시면 아마 환자분들이 왜 사진을 여러 번 찍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철 파트예요. 자, 치과에서 진행하는 보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충치 치료를 진행하면서 충치의 범위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충치를 떼우는 방법이 달라요. 물론 이제 레진으로 떼울 수도 있어요. 레진이나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노모 이렇게 레진에 관련된 내용으로 떼울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보철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때우는 경우도 있죠. 자, 그 해당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인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를 통째로 전부 다 깎지는 않고 일부분만 충치를 제거한 경우에 그 자리에 인상을 떠서 집어넣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네이는 그 골드로 들어가냐, 레진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죠. 아마 요즘에 젊은 층 또는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골드를 썩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레진 인네이로 많이 권해주시는 편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좀 어르신일 경우에는 골드를 많이 또 권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상담의 기법에서 그 연령대랄지 그분들의 직업이랄지 기타 등등 그 환자분의 성향을 보시고 권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유치 충치 치료에서도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반드시 크라운까지 진행하셔야 되시고, 크라운을 진행하지 않고 네, 코어까지만, 레진 필링까지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가 깨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설명하시고 크라운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유치의 보철물은 이렇게 메탈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르코니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잘 깨지는 것들은 그나마 지르코니아가 좀 깨지지만 요즘 지르코니아 재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환자분께서 설명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비용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경치료만 해서 끝나면 좋지만 치아에 너무 많은 충치가 있다든지 광범위한 그 뭔가의 파절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포스트라고 진행하죠. 네, 포스트라고 기둥을 박아서 네, 치아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경우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왜 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크라운을 진행하는 경우인 거죠. 자, 신경치료를 보통 하는 경우에 이렇게 포스트 코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술 과정들은 원코디 프로그램에 있는 그 화면 활용하셔서 네, 설명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철물 제작 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환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오늘 본 뜨면 오늘 들어가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 본 뜨면 언제 나오나요? 한 달 뒤에 나오나요? 일주일 뒤에 나오나요? 이렇게 기간에 따른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자, 또는 이거에 대해서 보철물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큼 깎아야 되는지, 이 치아를 왜 깎는지, 그리고 삭제량이 얼마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하나씩 이용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납득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 과정들을 말로 했을 때와 이렇게 그림으로 단계별로 보여드렸을 때는 이해력이 굉장히 또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진료에 대한 협조도 또한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치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자, PFM이나 칼라리스로 들어가는 경우. 자, PFM과 칼라리스의 차이는요. PFM은 속에 메탈이 들어가고 그 위에 도자기로 한 번 더 덮는 형태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진 끝에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네, 잇몸이 있는 부분 끝까지 메탈을 덮습니다. 하지만 칼라리스 PFM은요, 그 마진이 보이는 부분에, 특히 잇몸에 비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네, 도자기로 덮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 칼라리스와 PFM이 금액 차이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네,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잘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또 하나의 앞니 같은 경우에는 PFM과 지르코니아 차이예요. 요즘은 지르코니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지르코니아에 대한 좋은 재료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이 지르코니아를 했을 때 잘 깨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FM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이 그 PFM 같은 경우는 속에 메탈이 들어가지만 지르코니아는 속에 메탈이 들어가지 않다라는 이 차이점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자, PFM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치아가 무겁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요게 메탈의 그 무게만큼 그 무게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때, 물론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르코니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많이 들어가지만 PFM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장단점을 혹시 설명하거나 차이점을 여쭤보셨을 때는 이런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드 크라운, 메탈 크라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죠. PFM, 지르코니아. 요즘은
지르코니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일수록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이죠. 네, 골드 크라운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메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진행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은 쓸 때까지 쓰고 싶대요. 그래서 비싼 돈 들이긴 그렇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메탈 크라운, 조금 더 저렴한 메탈 크라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케이스에 따라서. 자, 또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지르코니아를 집어넣었어요. 16, 7번. 자, 요 저장력의 힘 때문에 그 치아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골드나 메탈 크라운을 바꾸죠. 자, 이렇게 지르코니아가 이제 저장력이 높은 경우에는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에 상담이 들어가실 때 이 환자분의 저장력, 힘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재료를 선택을 해드리고 이 선택의 재료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보철물의 장단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환자분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철물 또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항상 많이 여쭤봐요. 보철물 한 번 하면 몇 년 써요?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본인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 기타 등등 구강 청결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관리에 소홀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강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보철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보험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사보험에 대한 부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보험에 대한 구비 서류를 환자분이 알아오신다거나 가져오시면 이제 치과에서 준비하시겠죠. 자, 회사별로 따라서 양식은 달라요. 그래서 이 양식을 팩스로 받으셔도 되고요. 환자분이 직접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받은 다음에 확인서랑 같이 영수증, 방사선 사진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드리면 되는 거죠. 자, 원코디 치료 계획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보철물 진행할 때 특히 보철물 진행할 때 수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 나오죠. 자, 이때 원코디에 한번 볼게요. 자, 수납하실 원코디 딱 누르시면 이렇게 치료 계획이 떠요. 그러면 이 계획에 46번 치아를 누르시고 자, 크라운과 포스트를 진행했다 라고 하시면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버튼만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치료 계획에 보시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금액이 자동으로 지금 우리 치과에 얼마 정도 세팅되어 있으면 지르코니아 50이다라고 세팅되어 있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포스트까지 해서 토탈 6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환자분이 수납 계획이 일시불로 일시납을 할 건지 분합을 몇 번 나눠서 낼 건지 아니면 치료할 때마다 낼 건지 아니면 수납 방법이 카드나 현금 어떻게 낼 건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철 파트는 몇 가지 금액이 크진 않아요. 우리가 임플란트나 틀니는 굉장히 금액이 크지만 보철의 개수의 몇 개가 되면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아서 개수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구강외과입니다. 자, 발치죠. 환자분은 치아를 특히 한 번도 뽑지 않은 환자분들은요. 발치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커요. 자, 이랬을 때 특히 마취나 발치에 대한 공포감이 없을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죠. 환자분이 37번 치아가 저렇게 본이 많이 소실된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반드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절대 발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발치를 하지 않고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어쨌든 왜 발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 부분이 환자분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에 충분히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긴 하겠죠. 자, 치아를 저렇게 47번에 있는 것처럼 치아가 굉장히 뼈가 많이 녹았죠. 자, 47번 들어오시면 46번 보세요. 46번 또한 치근 분집에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47번만 발치를 원하세요. 그래서 47번만 진행했던 분인데요. 자, 이렇게 발치는 환자분이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는 모든 치료는 마찬가지죠. 환자분이 동의했을 때만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매복치 발치는 치아가 매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매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발치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저렇게 옆으로 완전히 누워있는 경우는 치아에 그냥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잇몸을 제껴서 치아를 쪼개고 뼈도 치고 이렇게 뽑겠죠.
자, 이 완전 매복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앞에 있는 치아 7번. 여기 있는 48번에 있는 치아 때문에 47번에 캐리어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치아를 치근 부위에 캐리어스가 생기면 저 치아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치아도 뽑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사랑니 예우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니 뽑을 때 매복치 발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매복되어 있는 치아와 신경이 가깝게 닿아 있을 경우에는 신경에 대한 감각 마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은 구강외과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사랑니를 저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자, 이랬을 때 반드시 주의사항에 감각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한 거랑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진행한 이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무조건 감각마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경우의 수를 위해서 반드시 설명을 꼭 한번 해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자, 과잉치 발치죠. 자, 치아가 하나 있을 때 저렇게 과잉으로 있을 때 치아 뽑는 방법들. 자, 그 다음 외상입니다. 치아를 어떤 외상, 뭔가 넘어졌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렇게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빠졌어요. 빠진 경우에 저렇게 우유에 담아온 치아를 응급처치로 진행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치아에 원래 집어넣고 와이어로 고정한다든지 예후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 환자분한테 설명을 좀 더 세세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아마 상담이 가장 기본일 거예요. 자, 구강내 소염술입니다. 잇몸이 부었을 때 메스로 절개를 해서 고름을 제거하는 행위인 거고요. 자, 치음판 절제술은 부어있는 잇몸들 또는 발적되어 있는 잇몸을 이 잇몸을 잠깐 잘라내는 수식입니다. 특히 영구치가 맹출한 경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치조골 성형술, 틀니를 진행하는 경우에 울퉁불퉁한 그 뼈를 골라내는 술식, 치조골 성형술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부위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조골 성형술 진행하실 때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 드린 것도 상담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골륜기 절제술, 토러스입니다. 검진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제 뼈가 저렇게 튀어나왔어요. 혹시 암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골륜기 절제술은 내가 턱이 네모랗거나 뾰족하거나 이렇게 형태가 다르듯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조금 다른 모양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틀니가 들어간다거나 혀에 발음할 때 좀 걸린다거나 그럴 경우엔 제거하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내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틀니 같은 경우에는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경우고요. 자, 원코디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환자분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41세의 남자분이 치과를 내원하셨을 때 어떠한 임플란트, 보철, 어떠한 치료를 권하기보다는 환자분이 얼마큼 저작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는 게 여러분의 또는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했을 때는 그만한 아마 고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주는 게 아마 상담의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앞에서 제가 아마 수납 계획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원코디를 활용한 방법을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수납 계획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수납 버튼을 누르시고, 자, 옆에 보시면 수납 계획이란, 자, 수납 탭을 누르셔야 돼요. 자, 수납 탭에서 수납 계획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보철물에 아까처럼 포스트나 크라운이나 들어갔을 때 금액을 설정하시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 수납 계획에 수납 중이란 60만 원이 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잘 수납을 하셨다. 자, 60 중에 30만 원 반절 수납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저기에 있는 계획의 버튼, 요 세모 버튼 있죠? 자, 이 삼각형의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30만 원을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랬을 때 앞에 우리 60만 원이었던 금액이 30만 원에서 나머지 30만 원이 차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코디에 있는 치료 계획, 요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쓸 건지는 치과의 시스템 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원코디가 훨씬 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환자분들이 다음에 예약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수납을 잘 진행하셨을 때는 카드 단말기에 이렇게 영수증 출력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클릭은 이런 시스템도 같이 겸비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존이나 보철이나 구강외과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상담해 드려야 되는지. 자, 상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론 돈도 들어가지만 환자분에 대한 치료 계획이랄지 환자분이 어떤 방향으로 진료를 진행하는지 이런 의문점을 해결해주는 방법 중에 상담의 가장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에서는 수다쟁이가 돼야 되겠죠. 상담이란 역할 자체가 말씀을 많이 해야 되고 또는 환자분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아마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커질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과 진료팀 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